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업무 실행력 업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무 실행력 업 시리즈는요,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니어인 관리자용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니어인 실무자용 과정이 그것인데요. 이 두 과정 모두 업무 정의부터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종료 시까지, 즉 업무 진행 단계별로 실무자분들 또는 관리자분들께서 직면하는 다양한 고민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또 필요한 기법들을 습득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포커스가 약간은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이 관리자를 위한 업무 실행력 업 과정에서는요. 그 실무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또는 스킬에 포커싱을 좀 두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 시작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지시를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겠죠. 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셔야 되니까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들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업무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그레이 영역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 영역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할 때 즉 어사인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될 요소들로 이렇게 같이 한번 모듈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통합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업무의 범위 그리고 일정 수립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코칭 방법들을 좀 습득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진행 측면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조율 방법들, 진척도 관리 방법들, 그리고 효율적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업무 종료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코칭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실무자를 위한 업무 실행력 업 과정은 주로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스킬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일단 업무 처음 시작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질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를 이해하는 방법, 주로 이제 보스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스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업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업무의 아웃라인, 개요에 필요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범위와 수행 일정을 작성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정을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일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고려한 일정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시에는 아무래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돌발적인 문제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케네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한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이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업무 과제 사례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나 또는 관리자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슈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토의해 보고 실습해 보는 관점에서 과정은 진행되게 되고요. 이슈 상황을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슈 상황 토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래도 가상의 업무 과제 또는 수행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업무 과제 진행 시에 직면하게 되는 개별 이슈 상황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생분들은 이러한 이 개별 이슈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 상황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팀과 함께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팀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팀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후 이제 강사와 또 디브리핑 세션이 들어가야죠. 디브리핑 세션을 진행하면서 해당 상황과 연계된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이슈 상황에 대한 스냅샷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설명, 업무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조직의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실무자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업무 실행력 업 과정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서 그 교육생분들은 파트 원 또는 팀원의 역할을 맡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1팀 밑에 있는 우리 교육생분들이 다른 팀에 계신 팀원들 또는 파트원들과 함께 작은 업무 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또 관리자용 업무 실행력 업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생들의 위치는 우리 팀장 밑에, 즉 파트장이나 파트 리더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장 또는 파트 리더의 관점에서 파트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실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종결 관리를 하는지 이러한 측면으로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업무 실행력 업 과정, 특히 관리자용 과정이든 실무자용 과정이든 이슈 상황들을 제시를 하면서 각각의 내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각각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적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제시되는 이슈 사항과 이슈 사항은 이 관리자분 그리고 실무자분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리자를 위한 업무 실행력 업 과정의 제시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업무 지시 및 계획 지원 시의 주요 이슈 사항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 영역 신규 업무에 대한 담당자 어사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타 팀으로부터 갑자기 인력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또 위쪽에서 지금 인력 교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이 파트원 또는 팀원들이 업무 목표를 조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좋을지. 그리고 우리 파트원이나 팀원들 같은 경우 보면 역량은 높지만 현재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인력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계획 수립 시의 코칭 방법은 낮게 일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토의하고요. 그리고 실행 및 종결 관리 쪽과 관련해서는 팀회의 진행 방식은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협조적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범위가 변경이 필요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팀원이나 파트원분들이 마무리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코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실행을 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포커싱이 돼서 이슈 사항들이 제시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실무자용 과정에서 제시된 이슈 사항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도적으로 해당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초반 업무 수명 및 계획 시에는 업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업무를 받다 보니까 너무 목표가 과도합니다. 그 과도한 목표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 수립 시작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일정 단축을 위한 방법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내용들이 각기 다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 및 종료 시에는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요관부서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업무 진행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좋으며 진척도 보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 사항들로 이렇게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업무 실행력 업 과정, 그래서 관리자용, 실무자용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의 목표 그리고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 실행력 업 과정 관리자용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명확한 업무 지시 그리고 업무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그리고 설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득 방법에 대해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코칭하는 방법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 인원은 차수당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추천됩니다. 그래서 5분이나 6분이 한 조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5인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한 클래스당 그 4개 조에서 5개 조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고요. 교육 시간은 표준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져 있고, 먼저 이슈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의해보고, 이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슈 상황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이론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용 교육이다 보니까 주로 교육 대상분들은 파트장님들 아니면 파트 리더분들 그리고 일반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과장이나 차장님들 정도에 적합한 교육이고요. 또는 단위 조직장 후보자분들에게도 적합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업무 실행력 for 실무자, 그래서 실무자용 업무 실행력 업과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목표와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업무 수명을 명확히 하는 방법 및 업무 계획 수립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 접근 컨셉, 그래서 케네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케네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스트럭처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 인원은 차수당 20분에서 25분, 그리고 한 조당 5분에서 6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교육 시간은 우리 관리자용과 마찬가지로 표준 8시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전체적인 모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학습 내용의 진행 방법은 관리자를 위한 업무 실행력 업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자용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사원 또는 대리급 분들에게 이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개의 과정, 과정 운영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별 토의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별 토의 및 실습이 가능한 교육장 및 좌석 배치가 필요하고요. 그 교육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립 차트 아무래도 이제 토의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플립 차트 혹은 이 전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A4 용지 마지막에 이제 리뷰 게임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한 20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 실행력 업 시리즈, 실무자용 과정, 그리고 관리자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정보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